문창지구시죠? 예, 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를 조합에서 시공사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 동영상을 올리고 또 여러분 조합원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 이상민이 사기꾼이니까 미처 알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떠들 것 같은데 그러든지 말든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큰 틀에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보실 때요, 사업비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큰 틀에서 좀 보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 까맣게 잊고 계실 텐데 조합 설립 인가시에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였어요? 5천 정도. 네. 정확하게는 사업비가 정해지는 총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넣는데 계략적인 사업비가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때 또 구체적인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그리고 관리 처분 때는 비로소 이제 다시 사업비를 정해서 여러분한테 개인별로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처분이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 측정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관리 처분 때 여러분에게 진짜 얼마를 낼 것이냐를 분담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추상적인 분담금을 여러분이 분양 신청할 때 통보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까 분양 신청 안 되는 걸 보니까 네 가지로 구분해 줬단 말이죠. 뭐 90 몇 프로일 때는 얼마 내고 103%일 때 얼마 뭐 해고 115%까지. 이거 미친 짓이죠. 우리 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줘야 여러분이 복골복으로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보고 분양 신청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행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할지 못할까 봐서, 산수를 잘 못할까 봐서 요럴 때는 얼마고 요럴 때는 얼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4개씩이나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선택하라고라도 하든지 제일 유리한 걸 선택했겠지. 그렇다면 그따위 분양 신청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이게 지금 관리 처분인데 거기에는 예시에는 없어요. 예시에는 없는 100점 뭐 3, 4%가 이렇게 됐죠, 관리 처분이.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 때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때 약 5천억이요? 예, 약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약 5천억. 지금 없으니까요. 정확히 모르겠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때 7,519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 2천억 외고 올랐네요. 가볍게 네. 반 정도로 올려버린 거죠. 50% 정도를. 이게 사실이라면 약 5천억 정도였다면. 근데 관리 처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를 발견하려면 우리 가정폭력 그렇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팩트 안 맞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맞아주다가 나중에 왜 때려 그러면 더 맞아요. 처음에 때릴 때 안 맞아야 돼요. 첫 바다에. 자, 근데 보니까 그 다음 관리 처분 때는 사업이 얼마로 올라갑니까? 9,194억. 아니 9,218억 9,218억입니다. 그러면 9,218 빼기 1,519 해보세요. 이 사이에서만 얼마나 올랐는지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네? 아니 저 정확하게 해보세요. 918에서 7519. 이는 1699. 1699. 네. 1,699억 원이 올랐습니다. 1,700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종전재산의 총 합계액은 2,649억입니다. 여러분 재산은 오늘 계속해서 2,649억이 여러분 총 재산입니다. 전 조합원. 내 전 재산에 비해서 한 번에 총회 때마다 올라가는 비용치고는 어마어마하죠. 전 재산의 한 60%가 들쑥날쑥합니다. 총회 한번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잖아요. 이제 큰 산을 봤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볼 필요가 있다. 하나하나.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기다가 제가 불합리하거나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업비를 대충 여기다 기재를 제가 해나갈 때 여러분 같이 써갖고 마지막에 이걸 합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겠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잘못된 줄 알면 이제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돈이 많아서 뭐 쓸 데가 없으면 그냥 안 고쳐도 되긴 합니다. 여러분 돈이니까요. 그러나 좀 억울하거나 이게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되면 좀 고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럼 한 번씩 볼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비싸고 약간 비싸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니까 뭐 돈 좀 쓰겠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추산에 이번에 관리처분총회라고 2019년 4월 6일 날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게는 관리처분계획서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서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최소한 도시정비법 48조 아니 48조 옛날 48조 지금 74조 실사지. 옛날 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74조 1항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62조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74조 1항 6호 1항 6호 이게 뭐냐면 정비사업비 추산액입니다. 정비사업비 추산액만 정하고는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왜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해서 안 정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찍어주니까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돈이니까 아무튼 여러분의 자유로 처분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조합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대로 해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내 재산을 내다방이 당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지금이라도 안양시에 가셔서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에서 인가받게 제출한 서류가 내가 총회에서 본 서류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거기 관리처분 계획서는 이만큼 뜨겁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서는 여러분 법 124조에 의해서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회 때는 나한테 안 보여줬더라도 지금쯤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인터넷에 15일이 지났으면 그럼 지금이라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알 방법이 없어요. 현재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가 있어요. 도시정비법을 위반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위반하는 거예요. 아니 때려도 경찰 신고 안 하는데 때리만 한 것이지 한 대 맞을 때마다 신고하면 그놈도 피곤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의 폭력도 남편이 때리는데 즉시 신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든지. 근데 맞아주고 그냥 하면 때리겠죠. 버릇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 거는 관리처분계획서가 이 돈은 근데 보여줬어요. 돈은 뭐가 불안한지.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1699억 올린 돈을 보여줬는데 이 데이터를 하나도 안 보여줬다고. 그걸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쓸 줄 아는 분들이니까 임창규가 저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비싼 거는 제가 여러분이 이미 돈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는 거는 제가 빼드릴 테니까 그런 돈은 빼셔야 돼요. 그리고 범죄는 범죄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건 범죄입니다. 제가 일부는 이건 범죄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린 거예요. 자, 그걸 큰 틀에서 보시면서 사업시행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총회 책자가 되게 얄팍하던데 안양시에 가면 3,4천 페이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줄 거 여러분은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결과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는 이제 좀 이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무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자, 일반 측량비 정비사업 추산액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유일하게 보내줬던 거 보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안 보여줬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안 보여줬더라도 이거는 이래서 문제입니다라는 건 제가 알 수는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반 측량비 조사 측량비가 세 가지로 있는데 일반 측량비가 9억 1,947만 950원입니다. 약 그러면 현황하고 전개 건축물 현황 확정 측량 이랬는데 9억 1,900이면 많이 비싸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뭐 비싸게 할 때 싸게 할 때 여러분의 역량이니까 지질조사 9,500 문화재 지표조사 385만원 유일하게 문화재 지표조사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네요. 그러나 나머지 지질조사나 일반 측량비 9억 1,900은 많이 비싸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넘어가시죠. 설계비 61억.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방송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 뭐 넣어놨냐면 여러분 설계계약서 얼마 있는지 아세요? 건축 적용 및 경과 도로 및 흙막이 설계 그래서 61억 7,665만 1,602원 돼 있는데 설계 아까 흙막이 공사는 제가 언뜻 보니까 하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지역에 덕현지구도 한 회사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설계 업무 처리 기준이 있어요. 설계 업무 처리 기준 거기에 보시면 지하 2층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흙막이 설계를 반드시 현장 도면 제출 시에 착공 시에 흙막이 구조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하 2층 이상 안 파는 공사 있나요? 설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만 오면 왜 이 설계비를 따로 뽑아냈는지 모르겠어요. 흙막이 설계를 하나 엔지니어링에서 2억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2억 5,500이 따로 뽑았습니다. 부가세 별도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2억 7천 넘겠죠. 근데 왜 설계자한테 안 맡기고 설계가 수십억 나갔을 텐데 왜 이것만 따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삼계탕을 2만 원 주고 먹었는데 다음 값을 따로 5천 원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그래서 총 2만 5천 원 줬다 그러면 뭐 왜 거기에 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걸 뽑아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제가 덕현지구에는 저 업체 사장을 내가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흙막이 설계를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설계자가 안 한 거냐 그랬더니 덕현지구 개혁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사장이 하는 얘기가 때려 죽여도 흙막이 설계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받은 이 비용만큼 우리한테 준 이 비용만큼을 설계해서 떼십시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 도대체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인마가 했다면 저놈은 그 돈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지가 할 걸 안 했으니까 국토교통부장이 그걸 하라고 했거든요. 지하 2층 이상 공사할 때는 설계 보면 흙막이를 넣으라고요. 근데 돈 몇 푼 안 된 것 같고 추접스럽게 시비하기 싫습니다만은 2억 7천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쫀쫀한 사람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뭐 큰 돈을 쓰니까 그거 따지겠습니까? 많은. 자, 그 다음에 감리는 건축감리 93억, 소방통신 9억 3,400, 기반시설하고 성면감리 12억 4,700 돼 있는데요. 네. 기반시설 감리를 따로 뽑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면감리 얼마입니까? 또 따로 계약서 혹시 있나요? 혹시? 아, 여기 있네. 거기 있어요. 안 했다. 네, 많이 쓰네. 2억 2,500이 성면감리면 12억 중에 약 10억 정도는 기반시설 감리라는 얘기네요. 기반시설 감리 계약서가 없으니까 자 도로하고 공원을 따로 참 미치만장하겠는데 자 여러분이 하나의 단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정하고 만약 공원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간단하게 이거만 제대로 도면대로 했는지를 보는 놈이 10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감리를 뽑을 때 이것까지 다 한 놈한테 하겠나요? 이것만 따로 하라고 따로 업체를 뽑겠나요? 근데 희한하게 이 동네만 오면 감리를 따로 뽑는데 근데 그것도 이게 10억이라 감리비 10억이라는 게 상상이 좀 가세요?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와서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했는가를 보는 게 감리잖아요. 그죠?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감리라는 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인건비예요. 지식에 대한 쉽게 감독 비용 같은 거예요. 이게 10억이다. 좀 상상이 되세요? 근데 제가 비싼 거는 신경 안 하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다른 조합보다 많이 비싸서 그냥 제가 안내해드려요. 여러분이 돈 쓸 줄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따로 뽑는 것도 억울한데 10억이라는 금액은 되게 커요. 성면 2억 2,500입니다. 자 앞으로 보십시오. 성면 철거는 여러분들이 설거를 하기 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걸릴 겁니다. 성면을 먼저 털어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끝나면 저기 철거합니다. 근데 3, 4개월 길게 안 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면을 제대로 총 철거 기간이 빠르면 한 3, 4개월 걸릴 거거든요.
전체 철거 기간이 4개월 뭐 이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 털어내는데 적혈지구도 지금 보면 다 끝났어요 거의. 예. 버티는 한정 때문에 다 끝났다. 네. 꼭대기 올라갔죠. 네. 불과 몇 달 걸렸나요 석편이? 한 3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형도 나왔고 실제 기술적으로 했더라면 다 한 거고요. 한 3개월 걸렸나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길어봐야 이 기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기간 동안 근데 성면은 먼저 끝나요. 성면 털고 나야 일반 창고 들어간다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감리원 2명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면 함유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리원 2명이 와서 이 기간 동안 근무하는 인건비가 2억 2,50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돈을 쓰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감리원 이런 계약서를 쓸 때는요, 몇 명이 며칠 동안 일한다는 인건비가 산정의 근거가 돼요. 인건비 플러스 이윤, 관리비,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인건비를 주면 중개만 하고 잘 먹고도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일반 관리비 붙이고 뭐 이윤도 붙이고 뭐 이렇게 막 붙여요. 그래서 산정되는 게 요객계약서인데 몇 원이 근무하는지 나옵니까? 며칠 동안 근무하는지. 감리 우수인 기간은 성면해체 제거 감리 신고일로부터 감리 완료 보고시까지 한다. 재밌죠? 당연하겠지. 신고시부터 보고시 끝날 때까지 하지. 그게 15일인지 20일인지 30일인지는 없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고 그런데 어떤 5년 만에 죽는 어떤 뭐 100살 사는 분 많잖아요. 근데 5년 살고 죽은 놈이 경험한 사실도 다르고 복부도 다르고 먹고 가는 양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산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2억 2,500 준다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묻지마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용역비는 아예 따질 것 없이 그냥 제목하고 돈만 주는 거예요. 산정의 근거가 있나요? 언제 계약했어요? 2016년 10월 17일이니까 여러분 자체가 스스로가 돈 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는 굳이 알려주면 피곤하게 달라드니까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이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려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갈 길이 먼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꼴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여러분 때문에 망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모든 부모들은 지 자식은 괜찮고 그 자식의 친구놈이 문제인 거예요. 저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문제고 여러분이 볼 때는 저놈들이 문제고 그래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사실. 공사유구가 미술품 장식 미술 장식도 솔직히 38,600대 있는데요. 왜 여러분이 아셔? 이 정도는 공사 교육계약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미술품 장식. 근데 여러분 안 들어있을까? 안 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이 뭐 좋은 거 꽂으려고 따로 해놨어요? 사무 얼마를? 왜 미술 장식품은 딴 데는 다 시공사가 해주는데 여러분은 따로 해놨어? 뭐를 특별한 걸 하나 세우려고 해요? 이것도 시공사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 대부분 다른 데는 다 포함을 해요. 그런데 미술장 왜 얼마나 뭘 좋은 걸 박으려고 시공사 못 믿어서 여러분이 따로 하는데 제가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잠깐만요. 미술장식품 안 봤어요? 한번 보세요. 미술장식품 왜 여러분이 안 해고 시공사한테 안 믿고 여러분이 하나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급공사 줄 때는 그냥 이게 다 단지 내에 어디다가 뭐 원숭이 상을 세우든 뭐를 세우든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주잖아요. 따로 뽑은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돈 쓰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니 이 공사비 얼마에 이 동네? 5,000명 70억이나 되는데 이게 3억짜리 개평을 해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속에 어딘가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게 단지 내에다. 굳이 여러분이 그걸 선정해야 돼요? 어떤 작품을 고르시려고?
아니 그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 좀 개평으로 끼워달라면 안 돼 그거? 시공사에다 5천억짜리나 넘는 공사비를 주는데 3억짜리를 굳이 빼서 다른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용창 사람들이 돈을 좀 잘 써요 원래? 째 내는 걸 좋아하나요? 째를 내고 싶어서 3억 8,600. 아 이건 그냥 끼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아 지을 때 그것만 따로 여러분이 공사하려도 피곤하죠. 아이고 나무도 여러분 직접 골라다 주세요. 혹시 심을 나무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불화 57억 7,758만 5,8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영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가 붙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법조문 제가 출력해 줬죠. 법조문 제가 출력해 주고 아까 이거 꺼냈던 그거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시행령 62조 4호의 정비사업 발전계획의 내용 중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라는 게 붙게 돼 있어요. 여기 관리처분계획서에 구청에 들어간 데는 있습니다. 아니 시청에 들어간 데는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관리처분서 계획서를 본 게 아니라 코끼리로 말하면 꼴랑이 잠깐 봐서 꼴랑이 다리도 못 봤고 몸통은 못 봤어요. 왜냐면 이 57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다고. 왜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냐면 다른 조합들이 실제로는 뭐 20억어치 사오면 100억 산다고 그렇게 속여요. 안 보여주면 몰라요 여러분이. 근데 다른 조합 거를 보여드릴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다른 조합 거 150억이라고 되는데 실제로는 91억이야. 근데 거기는 보여줬어도 내랑 똑같아요. 조합원들 결정은 90억어치만 사오면 되는데 150억이라고 써놨다고 60억을 여기다 뻥튀기 해놨다고. 그런데 조합원은 또 찍었어요. 왜냐면 그 동네도 여러분들처럼 돈 쓸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보여줘봐야 여러분이 안 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보려고 냈어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았어야지. 몰라서 못 찾았는데. 근데 몰랐으면 끝까지 몰라야지. 몇 달을 찾아봐. 속상하죠. 이제는 다 알려요. 자, 그 다음에요. 수용 및 협의 매수가 1,371억이나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저기 등에 이 현금 보세요. 수용하고 현금 청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수용 얘기는 시행령 62조 1호에는 법 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 그래서 현금 청산 명세서라는 게 약칭하면 현금 청산 명세서가 관리처분 계획서 중에는 있어요. 그 금액이 1,377억인지를 봤어야 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안 보여줬으니까 지금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의 모 조합 여러분처럼 돈쓸 준비가 돼 있는 조합은 다 보여줬어. 얼마나 1,800억으로 정하는데 내가 일일이 계산해봐서 합계를 안 내놔. 망할 놈 자식들이 1,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400억이 이게 플러스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영험한 실수가 있어요? 안 봐도 아셔? 근데 어떻게 표를 찍었어요? 1,370억이나 되는 것이 명세서가 안 붙어 있다고. 법에는 명세서가 붙이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총괄표잖아요. 총괄표하고 백데이터는 맞는지 정도는 한 번은 맞춰봤어야지. 늦게 왔어. 상식적으로. 그렇죠? 내가 여러분이 왜 안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안 보여주면 여러분이 고요하긴 해요. 정신 안 사납고 막 숫자 많이 보여주면 아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고요하게 깨끗하게 찍어줬을 거야 아마. 아니 그게 책자가 이게 늦게 나왔어. 도장만 먼저 OS 위원들이 찍어가고. 아니 뭐 책자가 보기 전에 찍어버렸어요? 네. 책자가 오기 전에 찍어갔어요. 저는 안 찍었는데 OS 위원들이 먼저 와서 어르신들. 어르신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어. 용창 남네. 어르신들은 용창스럽네요. 그래. 찍어주니까 그 밤을 진짜 좀 자 앞으로는 연세당을 하다가 어리버리 없는 보면 애나 용창 같은 용창 조합원 같은 놈 혹시 너 용창 조합원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조연 책자가 안 그러면 안 돼요? 조연 책자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찍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묻지만 어차피 보여줘도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안 보니까 옛날에 삽시계획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했는데
빈 양식만 있거나 제목만 있어요. 옛날 사업시행에서는 더 재밌어요. 여기서는 제목도 안 보여줬어요. 왜냐? 제목 보여줬더니 그것도 안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야 알았거든. 이제 제목도 안 보여줘. 옛날 거 보세요. 이때 사업시행자 보면 이렇게 전부 제목만 보여줬어요. 제목. 근데 이 내용은 없어. 이때도 설치비용 계산서가 이때 없어요. 제목만 있어요. 진하게 제목이 여러분이 눈 어두운 사람도 보라고 제목을 이렇게 진하게 해놨는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목이 다 있어. 이렇게 제목 보세요. 다 있는데 제대로 보여준 건 하나 있다. 사업시행자의 성명및 주소. 혹시 대표가 이덕수인데 조합장 이름이 이덕수냐? 예. 그것도 보여줬네. 비석처럼 딱 박혀있네 여기가. 사업시행 계획서에 비석 같아 마치. 다른 건 다 생각했는데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있는 건축물의 명세서 이거 되게 투었거든요. 이렇게 투어요. 대표 다 나와있어. 내거 평수가 몇 평이고 이거 철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나와있어. 안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이덕순이라고 딱 이걸 박았는데 비석 같아. 비석 이걸 보내준다. 근데 이때는 제목이라도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제목 보여줘도 잘 안 보니까 일단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제목도 안 보여줍니다. 고요해요. 그래서 시큰적 시큰적거리지 않고 그래서 이게 1370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교회 보상금은 뭐예요? 70억. 예? 교회 보상은 뭐예요? 아, 교회가 3개예요, 그거. 그런데 교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근데 왜 보상을 해줘요? 여러분들은 왜 보상 못 받아? 아니 교회가 다시 짓나요? 단지대에다? 네, 다시 지어요. 근데 왜 교회는 돈 줘요? 여러분은 인삼 도라지 뿌리 물고 교회는 인삼 뿌리 물지 않았어요? 교회 지어주는 거예요 혹시? 다른 데도 그러더만. 네. 그럼 왜 지어줘요? 아니 똑같이 토지등 소유자인데 교회는 돈을 별도로 주고 여러분은 그냥 내기만 하고 교회는 지어줘요? 너무까지 지어줘. 보나 마나. 그죠? 참 재밌네요. 교회 보상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영업보상비라고 100억이 있습니다. 아 이거 쓸 수도 없어요. 교회 보상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해야 되는데 70억 뺐어요. 영업보상비 100억인데요. 근데 빼라 말아를 못하겠는 게 판단하겠어요. 왜냐면 뭐 내용이 있으니까 빼라 말아라 하지 내용을 안 보여주니 왜 그 돈을 여기다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돈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보상비가 100억인데 영업보상비도요. 여러분이 양식 있어요. 어디냐? 빨리 좀 보세요. 이걸 정했어야 하는데 안 정하는 거거든요. 74조 1항 7호에 시행령. 8호에 아니 법 74조 1항 7호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에 요게 영업보상입니다. 그죠? 세입자들 손실보상 권리 명세 및 그러면 영업권인지 뭔지 해서 손실보상이 나온다고요. 아니면 세입자들 주거이전입니다. 영업보상 이걸 여기다가 이 양식에다 쓰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안 보여줬으니 뭐 100억이 나간다면 여러분이 그냥 그 정도 들어가 딱 제목만 보면 뭐 그러네 100억 정도 들어가겠네 끄덕끄덕 찍어버렸잖아요. 근데 심지어 도착하기 전에 아니 찍어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이거 저기 숫자가 도정법 위반이잖아요. 보여주지 않는 거. 위반이라도 이 세상에 위반한 놈들이 한둘이에요. 교통 위반해도 순서 안 볼 때 위반하면 어떤 놈도 딱지 안 떼요. 그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주면 그냥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도정법 지금까지도 도정법 위반했는데 제목만 보여줘도 비석처럼 이름은 다 새겨놓고 나머지 다 그냥 대부분은 제목만 보여줬을 때 여러분이 그냥 다 찍었잖아요. 안 보여준 거. 사업시행 계획 때. 근데 안 보여준 것도. 그거나 이거나 제목 보면 좀 덜 속상해요? 조합에다 얘기하고 지금이나 제목이라도 보여주라고 해요. 법에 나와 있는 제목이라도. 자,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도 아까 소위 세입자 손실보상 명세서 주거이전비 있는데 34억 맞는지만 모릅니다. 왜냐면 이 금액도 제대로 맞추는 조합을 하나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 모든 것을 뻥튀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비료가 하나 합계를 해보면 예를 들어 25억이다 그러면 48억 이렇게 써서 막 이래요. 그리고 왜 시초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무조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남아야 되는데 입주할 때 되면 그런데 또 부족하고 또 돈을 내라고 해요. 도대체가 왜냐면 처음에 돈을 펼 때 안 맞췄는데 맞아주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사비 122억 8천 1228명입니까? 네. 조합원 세대당 1,000만 원. 제일 멍청한 놈이 그 이렇게 대단한 특별한 왜 옛날 시골에서 그런 놈이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왜 시골에서 뭐 사랑방 같은 거 옛날 시골 아이들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하는데 야 너는 집 좀 지켜. 그러고 같이 친구들 중에 닭서리 같은 거 가잖아요. 근데 방 지키는 놈 집으로 잡으러 가거든요. 그걸 갖다 잡아다 주면 그런 게 제일 잘 먹어요. 진짜 닭인지도 모르고 자기 집 닭인지 모르고 먹거든요. 아,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 건 그렇게 간단해요. 이사비를 왜 여기다 넣어요? 1228억에다. 아니 사업비에다가. 자, 세대당 돈이 많은 놈이든 적은 놈이든 똑같이 1,000만 원 받았죠. 근데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돈이 비싼 놈은 많이 물어내고요. 비례율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재산이 적은 놈이 이익이에요. 평균 재산보다 조합원 평균 딱 쳤을 때요. 2,600을 1,228로 나눴을 때 그것보다 적은 놈은 무조건 이익이에요. 왜요? 1,000만 원 받았는데 부담금은 조금밖에 안 돼. 근데 평균 재산이 만약 10억이다. 아니 그러니까 1억이다. 그런데 10억 평가인 놈은 1,000만 원 받았는데 지가 물어내는 건 1억을 물어내요. 근데 여기가 넣어야 되겠지 안 넣어야 되겠어요? 지지 당기도 모르고 잡아먹고 빠져있어요. 갖다 끓여주면 제일 잘 먹어 그놈이. 나중에 끝나고는 직직하고 얘기 안 줘. 미칠라 그래. 미칠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보죠. 이거 공짜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여기다 다 집어넣었는데 좋다고 받을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고 받았으면 똑같이 다시 내놔야 돼. 개인별로 수익금으로 있어.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겨요.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우리 옆집 동네 아저씨 이사 가는데 내가 돈을 못 대줘야 되냐고요. 받기는 1,000만 원씩 받는데 부담금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떨어진다고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죠? 비례율을 지금쯤은 관점으로 아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는 아닙니다. 이따 그런 거 또 나와요.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하나? 여러분 꼬시는 거예요. 머리 아픈 사람들은 주면 지건지 모르고 잘 받아먹는다고. 저를 위험한 자리에 안 데리고 가는 이유는 그 집지 닭을 잡아야 되니까 안 데리고 가는데 그런 건 좋아해요. 우리들 지금 가다 보면 들킬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요. 2주 촉진비 29억 5,500. 2주 정착비 및 동산 이전비 이게 뭐예요? 2주 촉진비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30억 빼내셔야 돼. 29억이니까. 그냥 이사를 만약 이런 돈을 준다면 이사 늦게 가는 놈이 이익이겠죠. 버티면 촉진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일찍가요. 이사 안 가는 놈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촉진비를 내놓고 근데 이 짓을 왜 하냐? 변사법 위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소송을 해서 쫓아내야 될 놈을 업체가 들어가고 내가 입지 촉진 계약해갖고 내가 몇 푼 주고 지 사람을 심어놔 2주 관리한다면서 자기 사람을 심어놔 나간 자리에다가 엉뚱한 놈 심어놔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몇 놈이 파악 안 된 놈이 있대요. 언제 돈을 주는 걸 왜 주민등록이 안 옮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명도 수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한 달에 이자를 막 10억씩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놈이 10명이야. 아 6개월만 걸려도 60억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용역비 30억 주면 내가 저놈을 책임지고 쫓아낼게요. 그러면 되게 그런 업체를 계약해요. 근데 그놈은 처음부터 짜고 치는 놈이야. 내부분은. 속내 아는 놈이야. 있는 놈이 2주 촉진 계약을 하고 일부러 나간 자리에 집어넣고 막 하기도 해요. 여러분 저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써야 맞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대로 하는 일이지 무슨 놈의 촉진을 시켜요. 그러려면 나도 촉진비 받고 나가기 좀 기다려야지. 뭐라 일찍 이사가요. 흔히 하는 짓거리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2주 정착비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비용은 없습니다. 2주 정착비는 법률에 없는 금액이에요. 설명이 더 좀 있어요. 동산 이전비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정착비가 있대요. 이게 그래놓고는 촉진이라고 해놨어요.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근데 보통의 촉진 계약은 버티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누군가 영역비를 받아갖고 그래서 소송하지 않고 쫓아낸다. 근데 소송하지 않고 중간에 화해하거나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영비 58억, 소송비용 14억. 이따위로 하면 소송이 많을 걸 예상하고 14억이나 잡아놓은 거예요. 제일 아깝죠.
제대로 된 신뢰 있는 조합을 운영했더라면 소송은 없어야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소송비를 14억이나 잡아놨다는 건 정말로 재밌네요. 회계감사비가 4억 9,800, 총회비용 58억. 아, 저는 이런 데 처음 봐요. 총회를 하는데 58억이 들어갑니다. 58억 2,772만 1,500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비용이 34억 4,700이거든요. 정비사업체 이 전체 커트로한 정비사업비 용역비보다도 총회비용이 58억으로 더 많아요. 저는 이런 조합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총회비용을 많이 쓰거나 총회비용을 아끼는 놈을 보면 윤창 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회를 쉽게 윤창처럼 좀 팡팡 써가면서. 그다음에 친환경이 6억 5천, 환경영향평가 7억 1억 1,600, 교통영향평가 2억 4천, 대입산의 교통영향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교평이 환경평가보다 교평이 더 나오는 경우를 제가 본 적으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환경이 이제 상호간에 비교하면 환경영향평가가 1억 7,600인데 교평이 2억 4,200이라는 얘기는 많이 비쌉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그렇다고 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교평은 그거보다 더 비싼 건 제가 좀 잘 못 봅니다. 대부분은 교평이 아니 환경영향평가가 교평보다는 더 비싸요. 일반적으로요. 여기는 막 규칙도 개판. 정비계획 변경에 12억 4천 이것도 많이 잡혀있네요. 임대주택 가산비 산출 1억 5,900도 많이 비쌉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공사비 무상양도비 2억 9,700.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은 가짜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뭐예요?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비 두 군데 살아있네요. 예, 나눠놨습니다. 금평기획 신세계 예, 엔지니어링. 맨 뒷장에 보면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안양의 특징이 이렇게 막 나눠지다. 비산동에서도 보니까 두 군데에서 하시. 안양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98조 1항에 도시정법 98조 1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이렇게 출발해요. 법 조문이 우리가 이명박이가 좋아하는 주어는 시장 군수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각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장 군수가. 각 관리청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국방부 땅 같으면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뭐 철도청 같으면 철도청장, 철도부지 같은 게 지나가면 철도청장 뭐 이런 겁니다. 용산하면 국방부 땅이 많고 철도부지가 많아요. 부가인 쪽도 철도부지 많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양시 같으면 덮여지고는 안양시 땅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땅이 있거나 그러면 경기도 지사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공무원들끼리 하는 짓거리지 이런 민간업체가 하는 짓거리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이건 사기극입니다. 사기극이 되려면 조합장이 속아야 되는데 짜고 쳤다면 사기극이 아니라 횡령의 공범일 겁니다. 가짜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나 우리 제 카페를 좀 이용하시면 자산관리공사나 조달청에 그 문의했던 공문들이 있어요. 이거는 민간업체가 하느냐 하지 않는가 법견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안양시장한테.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회사가 했다고 돼 있는데 얘가 무슨 자격으로 시장군수 아닌데 안양시장도 아닌데 너희들과 협의했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했습니다 답변했어요. 동해기술공사가 했느냐 했다면 무슨 자격으로 했느냐 할 수가 없거든요. 얘가 무슨 놈이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누가 본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돈 2억 7천 얼마 안 줬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참고로 상록지구는 4,500만 원 주고 시켰습니다. 싸면 괜찮나요? 2억 7천이면 비싸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록지구도 했습니다. 자, 가짜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걸. 그 다음에 2억 9,700으로 되네요. 범죄방 계획 수립 및 시행 4억 6,200대 있습니다. 자, 범죄방 어디서 하나요? 주식회사 상영 뭐 하자는 짓거리죠? 4억 2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미친놈들입니다. 범죄방 하시려면 옛날에 부산 덕호동 2010년도의 사건 때 김기태 사건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하면서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 나면
시장 군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범죄 예방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찰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초소의 설치 및 관리, 그 다음에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세 가지를 누가 누구에게 요청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경찰서장에게 요청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왜 경찰서장한테 요청하겠어요? 경찰관이 하는 일이니까 경찰서장한테 요청할 거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130조에 고시정법 130조에 보시면,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는 경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2조 2호에 범죄 예방 및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범죄 예방은 경찰관의 업무라고 나옵니다. 주식회사 상영이 대표이사 김영주가 경찰관인가요? 경찰관 같으면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동네 지키니까 경찰이 따로 봉투 받으러 온 놈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불꽃이 한다고 소방서에 따로 돈 받으러 오던가요? 어디 지방 후방 중대장이 돈 받으러 오던가요? 나라 지켜줬다고? 공무원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입법 초안 시절에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법을 개정할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 전용 의원이 발의했던 대표 발의서 초안에는 민간업체 과유금 순찰을 하게 하자, 경찰을 도와서 이런 안이 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폐기됐습니다. 왜 그러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치안 업무는 경찰의 업무로 딱 법이 경찰관은 다음 각화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2조에 딱 명기를 돼 있고 범죄 예방을 경찰이 하는 것이지 어디 개인이 범죄 예방, 아니 지가 자율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율방법인데 의용소방대 자율적으로 해 돈 안 받고 봉사활동 차원에서는 상관없다고요. 그러나 돈을 받고 하려면 경찰관이 하는 일을 왜 민간인 돈을 받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시켜야 되면 이 다음에 자식들 군대 보낼 때도 총을 사서 보내시라고요. 꼭 해야 되면. 그런데 더 희한한 거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냐면 경호회사라고 불러요. 그죠? 경호회사. 경호라는 말은 대통령 경호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그런 업무를 경호라고 합니다. 순찰 업무 자체가 경호의 일환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용어의 정의를 2조에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가 대통령 경호회사인가요? 경호실인가요? 순찰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회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비업 회사라고 합니다. 경호가 아니라 경비업법이 따로 있어요.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으려면 경찰서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아요.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 같으면 여기다가 등록을 해요. 여러분 깍두기에서 아시잖아요. 총회 때마다 오는 새끼들. 이 자식들이 경비업법상의 경비회사예요. 경호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놈들한테 경호원이라는데 대통령 경호원만 경호원이라고요. 그냥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근데 얘들은 그럼 뭔 일을 할 수 있냐? 3조에 의해서 도시정비법상 분쟁 현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총회장에 걔들을 부르는 거야. 법률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는 뭔 짓을 하고 들어오냐? 경비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자, 신변보호 업무라는 게 있고요. 신변보호는 뭐예요? 사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우리 연예인들 같은 경우 흔히 공항에서 이렇게 보시죠. 저 사람이 저리 움직이면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설 경호가 있어요. 그 시설을 경호가 아니라 시설 경비는 거기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설을 경비하려면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현금 호송.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시설 경비, 특수시설 경비, 뭐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 치는 거기는 특수기계설비 경비가 이런 것들은 경찰과 협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비업상의 회사가 할 수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경비업의 종류가. 그러면 여러분의 근데 이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오려면 배치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 들어보셨죠? 경찰서에다가 48시간 전에. 그렇죠? 그러면 뭘로 신고를 할까요? 여러분 경비회사가 신변보호를 하려면 아까 그 비서처럼 새겨진 그분을 경비하든지 아니면 조합 임원 누구를 한다든지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쓸 수가 있나요? 범죄 예방을 그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신변보호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순찰한다고 돼 있거든요. 계약서에는 순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 왜 못하느냐? 경비업법상에 순찰하는 거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러면 시설 경비 같은 경우 A라는 장소에 내가 배치 신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동이에요? 호계동이에요? 예. 자, 호계동 100번지 김대통이 집을 경비하겠습니다. 뭐 했으면 김대통이 집을 벗어나면 안 돼요.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합원 1218명이면 하루 저녁만 경비하라도 한 놈이 한 집만 경비 1218명이 필요할 거 아니오. 그러면 아까 사업 일정하고 대기 나가서 며칠이나 썼어 이거.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계약서에 보면 순찰한다고 돼 있잖아요. 순찰을 못해요. 배치 신고를 못해요. 자, 시설 경비도 내가 신고한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아까 3년 이하 징역이라고 그랬어요. 벗어나게 한 놈도 처벌받아요. 그 사장이 배치 신고를 A라는 장소로 했는데 야 너 B라는 장소 좀 가봐. 그러면 그놈도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순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지가 돌아다니기를 지가 못해 돌아다니고 돈 받고. 그런데 배치 신고를 안 하고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순찰이라고 되어 있지만 배치 신고를 한 수도 없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내에 있는 모든 조합이 배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번대방 나간 놈도. 근데 조합원들 꼭 이따위 소리합니다. 다른 조합은 10억 나갔는데 우리는 그래도 4억밖에 안 나갔어요. 그렇죠. 자, 가짜면 가짜일 뿐이지 싸면 괜찮고 비싸면 안 되나요? 그러죠. 배치 신고를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법률상 뭘로 신고할 거야? 신변보호로 할 거야? 시설경비로 할 거야? 못한다고요. 실제로 안 해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법률상 허용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래도 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법률상 불가능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조합장이라는 자가 경비업법 몇 조에 의한 회사라고 버젓이 얘네들을 입찰 공고를 내요. 순찰을 못하는데 순찰한다고 계약서에 쓴다고. 아, 그냥 돈 안 받고 돌아다니는 짓거리는 뭐든 해요. 거주이전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에? 근데 돈 받고 돌아다니는 짓거리 못 한다고요. 배치신고를 안 하고더라도 쳐버려. 하고 들어오려면 어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없잖아. 순찰은 없잖아요. 그 업무 중에. 경비업법상 회사가 아니라 순찰을 누가 한다고요? 대통령 경원이 한다고요. 범죄 예방 업무는 그리고 경찰관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을 아까도 시장 운수가 하는 것도 민간업체가 한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조합의 업무는 희한해요. 문제는 아닙니다. 재판입니다. 선면 해체면 처리. 재판 5분 전에 5분 후에 5분 후. 이미 재판 다 저질러졌고 지난 지 한참 지났어요. 재판 5분 후요. 그럼 5분 전이요. 그 다음에 범죄방 끝났고 성면 해체 및 처리 9억 7,600. 자, 29조 9항 도시정비법.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날 때는 성면 조사 해체 제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2018년 2월 9일 날 들어갔으니까 괜찮다도 요 따위로 얘기할 거예요. 조합에서는 29조 9항이. 그런데 아니요, 이때 들어간 게 아니라 2010년 7월 16일 시행 도시정비법 11조 사항을 보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할 때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면 철거는 철거가 아닌가요? 철거인데 성분이 성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분별로 분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리 방법은 성면 철거는 성면 철거 면허가 따로 있긴 해요. 그러나 철거라고요, 큰 의미에서. 그러지 그 놈이 철거가 아닌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도 분리 계약을 하니까 이번에는 법을 바꿔서 성면에 가로 열고 해체 제거 포함이라고 해놨다고요. 하도 성면을 따로 빼내니까 망할 자식들이. 시공사와의 계약서도 아마 곧따위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공사와의 계약서도 성면 해체를 지금 안 한다고 돼 있으면 정말 나쁜 놈 새끼들입니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시공사라면 박살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 및 잔재 처리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의 청구 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제1조 도급 범위에 20호, 21호에 있어요. 그런데 뭔데 저희는 성면을 따로 빼냅니까? 그런데요, 이 나쁜 놈식을 보십시오. 철거비라고 써놓고 포함이라고 잔대처리 내놓고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뭔 돈을 여러분 총회체크 197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성면조사, 성면해체 처리비를 빌려준대요. 한쪽에서는 내가 한다 그러면 한쪽에 돈을 빌려주겠대.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돈을 빌려서 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 시공사가 해야 돼요? 철거는 내가 한다고 돼 있고 성면 처리비는 내가 따로 빌려줄게. 이게 뭔 짓거리 이게? 생각 잘라버리십시오. 이 개새끼들. 정말 못된 새끼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이 돈을 빌려주는 항목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지가 한다고 돼 있죠? 성면 처리는 원래 철거비, 잔재 처리비. 그런데 성면을 따로 돈 빌려주세요. 이게 뭔 짓거리 이게? 8억밖에 안 되니까 전딜만 하실 거예요. 아니 8억이 아니라 9억 7,600에 견딜만 하세요? 몇 돈이나 나왔어요? 몇 돈이나 나올까요? 그리고 이 성면 처리비를 만약에 따로 뺀다 합시다. 자, 조사 용역을 통해서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계산해서 콘당 얼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근데 성면 처리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재밌을 겁니다. 단가 공사대금이 8억 8,745만원, 단가 제곱미터당 8,235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곱미터는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합은 성면을 아마 땅에서 캐낼 겁니다. 건물에 넣고. 아니 단가를 땅 면적으로 왜 써놓냐고요. 땅 면적을. 청년은 예를 들어 건물이 100평이면 10평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5평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물 내에. 건물마다 다르잖아요. 없는 데도 있고. 땅 면적 왜 곱하기 해요. 땅 면적을. 땅에다가 땅 제곱미터당 8,000원? 사업시 면적에 곱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캐는 거죠. 성면을. 10만 원이 넘는 거에 곱하기. 예. 제곱미터당이니까 해보세요. 10만 제곱이면 8,000 저기니까 맞잖아요. 10만 제곱미터니까 8,235원이니까 맞습니다. 예. 땅에서 캐는 거 여러분은 특이하게도 성면 다 묻었어요. 찍을 때. 이게 뭐 하자는 짓까 이게? 아니 건물에다 성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이 새끼들 꼭 땅을 철거를 해요. 땅이 크거든 건물보다. 땅 면적이 많아요. 땅을 철거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마그마라는 놈을 만나야 됩니다. 뚝 뚫고 지나가면 칠레 어디 나온대요. 근데 저까지 당도 오기 전에 마그마한테 뒤어주고요. 아니 그 왜 땅에서 캐냐고 성면을. 땅을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꼭 땅을 철거해요. 비용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비용 늘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택이 없잖아요. 제가 매번 이 얘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길치구역조합 같은 경우가 제가 끝나고 난 뒤에 5기로 영구구청 폐기물과 청소과 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몇 톤 남았냐 그랬더니 148톤이에요. 끝난 뒤니까 아직 여러분 끝나지 않았으니까 모르고요. 성면이 몇 톤 나갔는지는 구청 가면 가출증이 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저하고. 근데 거기가 성면 처리비가 얼마 썼냐? 속상할 때는 그 새끼들 생각하십시오. 17억 썼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18억 7천이죠. 그래서 148톤이면 물론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하루에 10톤, 10톤 나오면 그냥 10톤 갖다 묻어버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날날 처리해야 돼요. 싸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꺼번에 나왔다고 치면 25톤 덤프트럭 6대에다가 실으면 150톤 실을 거 아니요? 뭐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편의상 계산해보면 근데 25톤 트럭이 덤프트럭에 싣고 다니거든. 원래 성면 싣고 다닐 때 제가 뭐 이렇게 씌우고요. 고로 씌워 다녀요. 근데 25톤 덤프트럭 한 대에 한 1억 5천 가거든요. 이게 성면 싣고 가서 트럭채 다시는 안 쓰기로 묻어버리고 9억 정도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는 한 1억 정도면 이거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17억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덤프트럭 여러분도 한 5대 갖다가 차체 묻어버려도 그 정도 나오고. 성면 조사가 36,300입니다.
자, 성면 조사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자, 아까 신경치고에 왜 얘기했냐면 그 바보 같은 놈들이 그가 750세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 저기 세대는 아마 입주 세대는 1600 몇 세대가 됐을 거고. 그런데 성면 그 철거는 17억 그래 먹었는데요. 성면 조사하는데 2,200만 원이 또 안에 처먹었어요.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은 성면 조사도 했어요. 용창스럽게. 36,300 작지 않아요. 그런데 광명에 가면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약 성면 조사비만 조합별로 천차만별이에요. 한 1억 6천만 원대부터 한 8억대까지 골고루 있어요. 근데 조합이 물론 뭐 이렇게 조합원 숫자가 3,000명 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골고루 들쑥날쑥하긴 하는데 712만 원의 현대가 하나 있어요. 1138세대예요. 근데 성면 광명 12구역 712만 원이에요. 성면 조사비. 그러니까 다 눈을 애꾸는인데 그놈만 두 눈을 딱 뜨고 있으니까 보기가 아주 사나워요.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광명에. 아까 성면 해체를 해먹었어도 신길 7구역도 조사는 2,200만 원에 끝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어서 조사만도 3억 6,300. 그러니까 성면 조사에 3억 얼마가 들었으면 성면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조사에 그 조사 보고서가 있고 사실 정확하게 성면을 따로 뽑고 싶으면 그 조사량을 근거로 해서 뽑아야 한다고요. 해체 비용도. 왜냐면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지금 땅에다 뽑는 거 아니고 땅에서 캘 거 아니니까 땅에 못 보면 안 돼. 땅 뚫으면 저 칠레까지 가야 한다니까. 그게 많이 성면이 안 나오고 지금 계속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칠해. 땅으로 해놨는데 우리 반대편이 칠레 어디라면서요. 그 다음에 지작물 이설 이거 할 얘기가 많아요. 지작물 이설은 여러분 조합은 이렇게 촘촘히 하셨어. 여러분은 이제 옛날 버전이에요. 이게 구시대 버전.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51억 6,400대인데 여러분 나눠져 있잖아요. 전기가 6억 2천,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5억 3,500, 통신시설이 잠깐만요. 통신시설이 6억,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철거가 얼마야? 이것이 5억 6,9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이게 구시대 버전이에요. 요즘은 통이 좀 터져갖고 한 놈이 네 가지를 다 한다고 써놔요. 그래갖고 51로 콜라다 가져가는데 여러분은 네 개로 나눠서 지금 50매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놈이 가져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 만지는 놈 전기 안 만들고 전기 만지는 놈 물 안 만진다고. 업종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한 놈이 다 가져가. 근데 여러분은 따로따로 네 개로 촘촘하게 쪼개긴 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전기시설 차단 6억 2천대인데 이게 가짜입니다. 한국전력이 합니다. 지금까지 조합에다가 전기를 철거하도록 맡긴 사실이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그러니 이거 가짜입니다. 생파텍이 가짜입니다. 돈 쓸 준비 되셨나요?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아니 계약서는 진짜죠. 돈 줘야 되니까. 그런 용역은 이주계약이라고 해요. 한전이 별도로 가져간다고. 여러분 좀 있으면 한전에다 비용 좀 내요. 우리 덕현도 그랬고 호원도 그랬고 다 따라줬어요. 저놈이 가져간 건 다 그냥 이중계약이에요. 그러니 이게 맞다고 안 맞다고 이 전자 투자이지. 이런 것만 있지 실제로 한전을 줄 건 여기 없잖아요. 얼마인지. 실제로 줘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 하나 막는데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을 몇 개를 막아야 각 집안에 막는 걸 그냥 무료로 막아주는 거고요. 메인 관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골목이 몇 개나 돼요? 아을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골목이 만약에 4개가, 3개가 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찢어져요. 하수도 공사가. 도로 파고 있는 거 뭐 하수도 뭐 이게 가스관 다 도로 파고 있잖아요. 동파 방지선이라고 그래서 지하 묻히는 깊이가 있어요. 안 얼게
땅으로 들어온 이유가 공중에다 해놓으면 얼 거 아니에요. 겨울 되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진짜 1.2m 가면 그래요. 동파 방에서 타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골목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얘가 남의 집 밑에 뚫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집 무너지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 골목이 세게 나면 세게 막으면 돼요. 여기 막으면 여기쯤 다 끝나겠죠. 그죠? 그 대신에 여기를 지나서 이 동네를 간다. 근데 여기 막아보면 이 동네가 물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공사를 해줘야 되겠죠.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이 동네 물 먹고 살으라고. 우리가 철거에서도 지장 없게 이 공사를 먼저 해줘야 한다고. 요거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여러분한테 비용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것은 요거 막는 건데 하나당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건축 지역은 관이 막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하나가 메인관이 들어와도 동별로 찢어지기 때문에 메인관만 막아버리면 끝납니다. 그게 아무리 비싸봐야 1,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관이 얼마나 크게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자르고 철판 대고 땜빵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물 안 들어오게. 그리고 위에 시킬 거 있으면 위에 시키고. 제가 수도 제 카페 회원 중에 어떤 놈이 안양 주안에 무슨 재건축 조합이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상수공사비가 3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인데 그래서 그냥 당하세요. 뭐 누구나 당하는데 뭐 너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자기는 조합원이 아니고 아버지가 조합원이래요. 그래서 억울하면 관의 크기가 좀 다르긴 하다. 거기가 몇 밀리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에서 한 300에서 500 들어가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화로. 그러니까 부천시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그 동네 몇 밀리관인지를 물어봐라. 공무원한테.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52밀리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가 어디 가라 시키냐 그랬더니 제가 수도사업소 직원인데 왜 몰라요? 나한테 주면 5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말 잘했다. 누가 너한테 준대 시키야. 3억짜리 주지. 여러분도 얼마가 뻥튀기 되어 있는지는 이 묻지마 계약서를 보고는 모릅니다. 왜냐면 최소한 계약서를 쓰려면 몇 밀리관을 몇 개를 막아야 되는지를 써야 용역비가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목하고 돈만 있으면. 왜냐면 여러분이 워낙에 영업하기 때문에 제목하고 돈만 주면 어허 이 정도 들어가 있구나 알거든요. 여러분이 총회 책자가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찍어주고 가야 됩니다. 용창스럽게도 여러분들 얘기해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관 하나에 만약에 이게 5억이었나요? 5개를 막았다면 하나 1억씩 막을지 말면 돼요. 돈을 그렇게 벌어야 돼. 혹시 그것보다 더 쉽게 버시죠? 그거보다 더 어렵게 버시는 분 있어요? 쓰는 거 보면 아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쉽게 버는지 어렵게 버는지. 그렇게 쓰는 거 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거보다는 아까 저런 작업보다 더 쉽게 버신 분들. 정보통신시설 이설 및 폐쇄공사 6억 잡혀 있습니다. 아까 통신선도 각 업체별로 다 어디는 전봇대 타고 들어오고 한전 전봇대 빌려서 들어오고 어떤 놈은 직거 전봇대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통신회사도 부자인 놈은 직거 전봇대가 따로 있고 저 가난한 통신회사는 한전 전봇대 빌려고 상교주고 그 선 메고 들어오고 그래요. 알죠? 각 통신회사가 만약에 이 선을 10년 써야 된다. 근데 5년 만에 철거하다 그러면 5년치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그들이 원인 작업당합니다. 청구를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각 통신회사별로 하는 것이지 요 따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물어주고 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통신선을 갖다 팔아먹으면 됩니다. 왜요? 이제 여러분과 됐으니까 물어줬잖아. 보상해줬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보상 끝나고 나면 통신선은 가져가려면 서로 셌습니다. 왜요? 구리선이 비싸거든요. 보철이. 그냥 걷어가시려 하면 많이 걷어가는데 6억이나 주고 걷어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거꾸로 돈 갖고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리선은 비쌉니다. 아시죠? 돈 다 보상해주고 나면 이미 고철로 여러분이 인수했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쉽게 보셨어요. 그 다음에요. 도시가스 철거공사 이것도 그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는 삼천리가스죠. 네. 삼천리가스가 우리 덕현도 가스관에서 폐관비용 청구합니다. 아까 통신시설처럼 이 관을 깔 때 내가 10년 쓰려고 깔았는데 이러면 5년 만에 철거를 하다고 5년치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아직 장사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버리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거 중고 갖다 어디다 또 깔 거예요. 뭐 할게요? 고철 처리예요. 내가 그 비용을 물어주면 여러분한테 귀속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철로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가스관을 하나 막는데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옛날에 신정 1날 사업 같은 경우는 가스관 몇 개 막았냐 그랬더니 2개 막았습니다. 그런데 가스하우스에서 거기를 막는 비용도 가스하우스에 받아갔어요. 약 990만 원. 그런데 이거 철거했다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몇 원짜리가.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덕현 같은 경우는 막는 건 네가 막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스하우스에 주문이 있어요. 막는 건 네가 막고 대신에 잔존가치는 별도로 가스하우스에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할 필요 없고 아까 막는 비용은 하나당 300에서 500인데 이것도 조합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가스하우스에다가 귀찮아서 막는 것도 네가 막으세요 그러면 이 돈도 갈 필요 없이 그냥 가스하우스에 줘버리면 어차피 여러분은 돈이 뭐 비싸고 싸고 신경 할 필요도 없잖아요. 원래 깐 놈이 제일 잘하겠지. 설계한 놈이 어디를 잘라야 할지도 제일 잘 알고 굳이 여러분이 자른다고 300만 원짜리 공사업자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조합장이라면 건전한 조합장이라면 돈 안 내는 조합장이라면 돈 먹을지 모르는 조합장이라면 돈 쓸 줄 모르는 조합장이라면 여기다 맡기는 게 편하겠죠. 예. 가스하우스 네가 하고 그냥 비용 우리한테 청구해 하면 시간 편하고 왜냐면 아까 이런 이설 공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가스 또 만약에 우리 때문에 끊어지면 또 주소중이 끊어지면 이런 공사는 가스하우스에서 해요.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 돈을 혹시 지구들보다 하라고도 안 하는데 하라 할까 봐서 이 사람들은 잔존가치비는 별도에 이랬습니다. 이 돈에서는 잔존가치비 안 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업무 범위 중에 재밌습니다. 건물의 계량기 철거및 반납 단지 내에서 매입관 및 가정이익관 폐광공사를 업무로 시행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이익관 폐광공사는 가스하우스가 직접 합니다. 가스 계량기 띄면서 계량기 떼가는 가스하우스가 직접 떼갑니다. 이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이 용역은 얘들이 하지 않습니다. 가스하우스가 직접 합니다. 왜요? 계량기는 그들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뛸 때 가스가 새면 안 돼. 거기 막는다. 가정이익서는 수도도 여러분 이상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도 하는 새끼도 지가 계량기 띄었다고 돼 있는지 또 한번 봅시다. 수도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저 자체가 가짜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는 지가 막았다고는 안 돼 있네. 계량기 막았다고 띄었다고 는 전부 가짜입니다. 한전 계량기도 한전 직원이 떼갑니다. 폐관 조치를 한전에서 합니다. 저기 있어 차단 여기도 볼까요? 지가 또 계량기 떼다거나. 설계도관 건축물 이인들은 기존 전기 인선 차단 및 폐전 그쪽에서 합니다. 네. 저기 없네. 사업구역 외 우회공사를 을이 별도 협의했는데 지가 하지 않습니다. 한전이 알아서 합니다. 직관님이 뭘 합니까? 한전이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업체다. 전기는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에다가 발주하고 자기들이 거기다 돈 줍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저 업체에 돈 줬으니까 고려해라라고 합니다. 호원지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업체 명단을 주고 조합에다가 요로 돈 보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죠? 네. 호원지구는 그렇게 했다고요. 지가 한전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 가스 전기 가스가 아니라 그래놓고 그 회사를 통보를 해준다. 일로 얼마 보내라고. 이 회사가 이 폐전업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조합에다 선정한 업체에다 택도 없습니다. 안 맡깁니다. 가짜입니다. 짜증나게 진짜로. 이게 뭐 여러분이 돈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지 외 기부 체납공사 예 전기기반시설 도로공사입니다. 96억 대 있는데요. 사업시행 때 100억으로 해놨었습니다. 이 시설공사비는 사업시행 계획서에서 이걸 안 보여줬어요. 공사비 명세서를. 지금도 안 보여주고 지금도 새로 설정한 전기기반시설 조서가 붙게 돼 있습니다. 아까 법 시행령 62조 4호에 의해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전기기반시설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전기기반시설 명세를 붙이게 돼 있다고 했죠. 근데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얼마였다고요? 45억. 45억. 원가가 45억이면 그거의 80% 정도에서 대부분 공사업체를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5억에서 9억 빼봐요. 그러면 한 얼마 될까요? 36억 정도면 적정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 원가에 경제 입찰을 실질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요 금액을 원가 계산을 뭔 연락을 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걸 원가 계산을 돈 주고 왜 해요? 여러분의 정관 32조 7항은 조합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 용역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업무상 조력을 위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는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경쟁 입찰에 따르면 이 정도 금액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45억짜리를 96억으로 늘렸습니다. 얼마나 늘렸을까요? 약 51억을 늘렸잖아요. 돈 쓸 준비 되셨나요? 쏘면 됩니다. 이미 결정은 났으니까. 용창스럽게도 이제 와 따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지하 매설물 측량, 제가 이직거리 하면서 처음 보는 영역이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6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500에다 165만, 아니 150만 원 준 것 같으니까요. 제가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 어떻게 측량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레이저 측량을 하는지, 지하를 무슨 소리 측량, 지하 측량 기술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저는 잘 몰라서 물어봐요. 혹시 저보다 더 연세가 어리셔서 그러나? 해수욕장에서 도착을 하고. 아 그래? 그걸 지하 측량이라고 해요? 해수욕장에 돈 찾는 지하 측량이라고 합니까? 지하 매설물 측량? 난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알아서. 산지 전용 협의, 거기 산이 있었어요? 산 있어요. 공부했네. 세입자 조사도 1억 9,800입니다. 빵빵하네요. 영업권 조사도 7,700이요. 감정평가 20억, 수용재결 15억. 수용재결 몇 명이에요? 현금 청산 몇 명이에요? 100몇 명입니다. 네? 100몇 명으로 왔어요. 맞죠? 송선장. 그렇죠. 약 실질적인 사람 한 30명. 현금 청산자. 도로 빼고. 저희가 10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100명이라 그랬죠. 정비 위반 시설 하나에서만 50억 이상을 올려 먹었으니까 멋지네요. 약간. 근데 아까 얘기대로 정관을 지켜서 경쟁 입찰을 했더라면 아까 30만 6억 정도로 떨어지니까 실제로는 약 60억 늘린 겁니다. 경쟁 입찰 안 시켜서. 경쟁 입찰을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쟁 입찰하는 방법 중에는 입찰 보증금도 다 받게 돼 있죠. 입찰할 때 반칙할까봐. 계약할 때 계약 보증금 받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은 계약 보증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업체를 계약금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아니 네가 넣는 살림에 우리한테 돈 내고 하지 말고 우리가 돈 줄 때까지 기다려. 계약 보증금 받았습니까? 입찰 보증금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았을걸요? 여러분 조합장들 같은 사람만 만나면 인생에서 정말 성공합니다. 안 받거든요 그런 거. 일반 업체들은 사업하려면 전부 입찰 보증금 준비해야 되고 입찰만 들어갈래도 반칙하면 또 뺏겨야 되니까. 그렇죠. 계약서 쓸 때도 계약 보증금 넣고 쓰죠. 뭐 보증금을 끌어 넣든가.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조합은 잘 주더라고. 돈을 거꾸로. 뭐 네가 오죽 잘 하겠어. 기다려. 내가 돈 줄게. 재밌습니다. 수용재결 15억 묻지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재결 대상자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건당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 15억이면 조금 센데 건당으로 어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본 것 같은데 건당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 무슨 250만 원 인고 세네. 수용재결이 여러분이 250만 원이면 대단히 셉니다. 많이 셉니다. 돈 쓸 줄 압니다. 혹시 호원 얼마입니까? 수용재결 건당? 5만 200명 150명.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덕현이 40만 원이었나요? 네, 예. 80인가 40이에요. 덕현이 80이에요? 명도비용. 아 명도 가처분 40씩이에요. 덕현. 건당. 그래서 80. 아니 명도하고 가처분 저기고 수용재결하고 40이었을걸요? 저 40만 원 기억해요. 네. 아마 덕현 40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50이니까 용창스러워서 그렇지 덕현스러우면 40. 용창스럽게 가십시오. 옆에 놈들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세요 그냥. 덕현에서 뭔 일 있든 뭐다 그놈이 그놈이니까요. 40이나 뭐 150이나 뭐 250이니까요. 아무튼 좀 세긴 해요. 광명 뉴타운 전체에 갖다 놔도 여러분 1등입니다. 거기도 수용재결이 250짜리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용창입니다. 명도소송 15억입니다. 명도소송 한 건에 얼마인가요?
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영도도 누가 합니까? 영도도 몇 놈 하길래 15억이나 이렇게 잡혀있나요? 이거 예상 잡을 때 전체 조합은 다 아, 묻지마 소송입니까 이것도? 다 해버려요? 다 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했더라고요. 이게 일괄명도입니까? 아 예상 그게 아니까 일괄명도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 전체 조합은 전체 이거야말로 배임죄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 2, 3일을 주는데 2, 4 안 가려면 했어요. 소송은 버티고 저기 한 놈한테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버티도 못 오는 것이 이 소송은 무조건 조합이 이깁니다. 발전을 인가하면.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간 놈이 있다 그러면 그놈이 소송 비용 물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15억씩 잡아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 저절로 90%는 자동으로 관련들인데 늦게 가면 이사를 안 주잖아요. 막말로 2주 기간 내에 안 가면 원래.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2주 기간 안 넘기겠냐고. 근데 뭐라 소송을 저기 잡아놔요. 우리 덕현도 일괄명도 했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는 뭐 옆 동네 우리 동네는 다 원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돈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조합은 일괄명도로다 보니까 조합장이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자기도 조합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괄명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내가 내 소송비를 내고 나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일괄명도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서 나를 상대로 조합한테 소송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그 전에 예를 봐서 조합 저는 한다는 얘기는 건당 만약에 100만 원이다 이러면 아니면 50만 원이다 하든 뭐 30만 원이다 하든 내가 3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니는 나를 상대로 소송해 이 얘기잖아요. 이런 구조의 사업비가 있을 수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근데 용창스럽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창스러워서 그래요. 2주 관리 법삼전 2주 하는데 언제까지 이사 갈 거예요? 그럼 갈 때는 이런 거 수도사업소에 전화 오면 와서 계량기 뜯어주고요. 가스사업소에도 전화하셔야 됩니다. 언제 전화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업무하는 놈이 2주 관리예요. 법 3천입니다. 몇 명이 며칠이나 일을 할까요? 이런 단순 영역을 조합놈들은 뭐 한대요? 이걸 외부에 줘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합은 그냥 폼 잡고 있고 해라는데 몇 명이서 며칠 동안 일하길래 부엌 3천인가요?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야 될 업무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런 안내전 하는 저거 현황 체크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언제쯤 갈 것이고 뭐 이런 것 정도 체크하는 게 2주 관리거든요. 왜냐면 2주 관리가 필요가 없는 것이 전원 용도해버린 것인데 뭔 관리가 필요해 개뿔나. 이런 사무실에 해주면 되겠구만. 지금 소송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새끼는 나가본 바람에 내가 소송 취하했고 이놈은 있으니까 아직 소송 진행 중이고 자동으로 2주 관리 다 되네. 그래요 안 그래요? 전원 명도를 하면 2주 관리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왜 반응이 없어? 그렇죠. 견딜만 하셔? 자, 시공자 계약자문 1억 5,950. 시공자 계약서를 누가 잡았는데요? 1억 5천을 가져갔는데 얼마나 시공사 계약 잘 썼는지 좀 이따 제가 받을게요. 분양신청 3억 3,600. 아무튼 여러분들은 분양신청도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3억씩 들여갖고 할 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혹시 글씨 못 써도 막 대필해준 거예요? 뭐예요? 분양신청으로 오세요. 이 통보비가 3억 3천이 들어가요? OSU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3억 3,669만 9천원. 상가 MD 9,570만원. 상가는 MD를 하든지 나발이든지 관리 처분해갖고 팔면 사간 놈이 라면집을 하든 빵집을 하든 그놈 마음이거든요. 상가 MD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여기다가 부동산 해야 한다, 여기다가 슈퍼 해야 한다, 저기 뭐 그대로 하나요? 가져간 놈이? 이거 뭐 때문에 하세요? 뭐 때문에 사가 붙었네요, 이게. 오래전에 제가 한 게 기타 영입비 30억. 기타는 뭐예요?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30억이라도 했는데. 기타 잘 모르세요? 고양이 어디세요? 고양이.
충분히 보여요. 거시기요? 그러니까 모르죠. 전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30억. 거시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짐작만 해요. 거시기 영어. 아 그래 거시기가 있겠지. 좀 정도는 잘 모릅니다. 전화 사람 잘 알아요. 거시기가 30억. 거시기는 누구도 몰라요. 주시도 몰라요. 우리끼리만 그냥 짐작하는 게 거시기. 교통시설부담금 학교 인입부담금 18억 8,100. 어이구. 하수도 원자부담금 379억, 지역난방 35억 합치니까 35, 17, 52억에다가 60, 한 70억 되네. 근데 엊그저께 제가 광주에 신가동이라는 데 갔는데요. 이 원인자 부담금만 한 340억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70억밖에 안 되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일하면 갑자기 용창이 많이 밀려 손이에서 돈을 잘 쓰다가 등기비 12억 6,800, 재산세 20억, 분양보증 수수료 17억 7천, 분양보증 수수료 17억 7천,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246억.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2,600억 정도니까 2,640억이니까 여기에서 240억은 약 9% 정도의 여러분의 비례를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혹시 60%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전혀 대출 없어요? 다 무결점 상태입니다. 다 있죠. 있죠. 현재 있죠. 근데 대출이 많아서 못 받는 사람 혹시 없어요? 이미 다 받아 써버린 거 그 정도. 아니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이미 다 그렇죠. 와꾸가 차버렸으니까. 그런 사람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돈이 좀 여유가 있어. 나 여기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도 많이 생겨요. 실제 조합원 중에 대출 안 받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면 설정하는 거 싫어서.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냥 개인별로 다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주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사회하고 똑같아요. 안 받은 사람들은 더 어렵게 억울합니다. 나는 안 받았는데 9%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요. 그런가 하면 나는 받고 싶은데 이미 대출 받은 게 많이 있어 원래 거. 그래서 못 받았어요. 이놈은 더 억울해요. 이제 이렇게 같이 넣어야 될 성질이야 안 넣어야 될 성질. 또 어떤 놈은 자 나는 60% 받으라는데 내가 말로 입장을 난한 3개월만 쓰면 되는데 3개월 후에는 내가 뭐 어디 들어올 돈이 좀 있어요. 그때까지 뭐 한 3억 받으면 다 받으면 3억 받는데 한 1억만 좀 받았다가 그것도 한 6개월이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6개월 쓰려고 하면 1억만 받으면 되지 뭐라 3억 다 받아요. 그죠? 개인별 다 사정이 다르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에 넣어놓으면 너나 없이 무조건 똑같이 60% 받았을 때는 억울함이 없어요. 그러나 안 받았거나 못 받은 놈한테는 더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똑같이 받았을 때는 억울하지 않아요. 사업비를 넣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안 넣었습니다. 각자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의 각자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나는 3개월만 받을래. 나는 6개월 받을래. 아니면 내가 조금만 늦게 이사 가면 좀 안 받아도 돼. 언제쯤 내가 돈이 들어온다고. 세입자가 내줘야 되겠는데 들어올 계획이 있어. 그러면 약간 늦추면 되잖아요. 빨리 안 가고. 그러면 그거 굳이 안 바꿔도 해결되잖아요. 어차피 이사 기간이 한 몇 개월 걸린다고 하면 사연은 다 다른데 이렇게 넣어놔버리면 너나 없이 예외 없이 60%를 받아야만이 억울함이 없습니다. 사업비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분명히 억울한 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유이자 사업비 475억입니다. 자, 사업비가 475억에 여러분 저기가 2,649억 475 나누기 475 475억 나누기 2,609억 49억 17.9%입니다. 18%입니다. 어이구. 너무한 자, 대부분 이게 한 20%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계약서 한 줄 잘못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각자 재산이 18%씩 날아갑니다. 1억짜리면 1,800만 원, 2억짜리면 3,600만 원, 3억짜리면 얼마예요? 5,400만 원, 그죠?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계약서, 시공사와의 계약서 뭔 소리냐?
공사비 대예금의 상환 25조 2항 갑은 조합원 부담금과 분양금, 연체이당 등을 징수한 즉시 공사비 대예금 전액이 완료될 때까지 징수금 전액을 은행에 지급하여요. 순서가 뭐냐면 25조 2항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공사 도급계약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도급계약은 민법 664조에 의해서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입니다. 다른 말로 턴키로 준다고 하죠. 아까 나이랑 근데 여러분 뭐 아까 미술품도 소백으로 썼다고 하죠. 이건 내가 할게 그거. 그러고 665조에 의해서 대금의 지급 시기는 납품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형태가 여러분 차 빵꾸 떼우러 가면 빵꾸 다 떼우는 거 보고 돈 줍니까? 아니면 알아서 떼어주세요 그럼 돈부터 먼저 줍니까? 다 떼우고 뭐. 그것이 도급계약입니다. 다 떼운 거 보고 줍니다. 근데 먼저 줘버리고 나중에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발 떼어놓으세요 그러면 성급계약입니다. 돈을 먼저 주는 거죠. 그죠? 대부분은 다 도급계약을 합니다. 왜? 알게 모르게. 치료 다 끝나고 돈 주죠? 아니면 치료 받기 전에 돈부터 내일 안 먹어 치료도 하러 어떨까요? 도급계약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공사비를 그런데 5천원짜리 이런 공사를 하려면 다 지어놓고 납품과 동시에 대금 청구하세요 그런 공사비 많이 올라가겠죠. 어디서 그 돈을 갖다가 다 시공사로 조달해야 되면 결국 이자 비용 때문에 공사비를 지금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성불로 중간중간 계산돼요. 10% 했을 때 10% 받아가고 그 누가 검사를 해요? 감리자가. 지금이 10%다, 20%다를 다 정해줘요. 그러면 10%때 정산, 20%또 추가로 10% 정산. 여러분 임대 아파트 짓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때려 죽여도 선불 안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경기도나 경기도 지방공사 가져가겠죠. 임대 아파트. 그러면 20% 했을 때 계약하고 20% 주고 그 다음에 15% 단위로 쭉 주고 이정모시 끝나고 15% 주고 마지막에 잔금은 등기가 이전된 뒤에 5% 줍니다. 그렇게 하면 5% 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공사 기성에 관계없이 돈이 들어오는 즉시 공사비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중간에 부동하고 그러면 거지되는 거죠. 일반 분양자들까지 다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것만 준 게 아니라 저 사업단이 만약에 부동을 한다면 여러분 완전 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들어온 돈은 먼저 네 줄 돈이 있으니 아니 공사 어련히 네가 알아서 할까 다 줄 테니 그리고 내가 나머지는 공사비 외에도 이자가 있잖아요. 빌려온 돈이 공사비 있는 게 아까 설계비 그다음에 뻥 부풀린 전기기방 쓸 공사비 뭐 등등 많잖아요. 현금 청산자들 줘야 될 거 뭐 이거 뭐 얼마나 많아요. 돈 지금 필요한 데가 현금 청산 1,100백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내가 알아서 이자 부담할 테니 너는 네 받을 공사비부터 먼저 가져가 내가 줄게 먼저 선물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자가 그 결과 475억의 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2009년도까지는 이런 짓을 아무도 안 했어요. 당연히 원칙을 지켜서 2009년도부터 시공사들 증금승금하는데 요즘 많이 내려갑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 돈 갖다가 잘 이용해 먹고 있죠. 맨 처음에 약간 빌려주긴 하지만 그런 여러분은 죽을 맛이 무슨 살림을 있다 이거예요. 내가 줄 돈부터 줘버리고 나는 계속 이사를 길러준다? 누군가의 이자 놀이를 도와줘요? 제대로 옛날에 2009년 이전에 자리 처분했던 사업장들은 이자가 없습니다. 도급 원칙을 지키면 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 이자 안 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입찰 들어올 때는 무상으로 얼마 빌려줄게라는 조건을 반드시 넣죠. 그거 갖다 쓰고 그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실제로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돈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분양금은 들어왔는데 기성 따라서 주니까 통장이 조합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기타 수입이라고 옛날에 이자가 다 있어서 이자 수입이. 여러분은 이자 수입은커녕 내가 주는 이자가 있게 없어. 이자 수입이 아니라 이 지출 이자만 있어요. 수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은 쪽쪽 먼저 공사비 먼저 나가는데 내가 빌려온 돈은 그냥 놔두고 이자 빌려주고 먼저 공사비 가자라는 이런 개 같은 계약이 여기가 있어요. 고치실래 안 고치실래요? 고치세요. 왜요? 유창스럽게 사시지 왜요? 중간에. 그럼 소매 책자에다가 이렇게 초심을 도장을 안 찍었는데도 이미 유효한 겁니까? 예. 계약서는요? 예. 저기 해준 게 총회. 여러분이
큰 틀에서 결정해놓고 사소한 하나처럼 지적을 좀 하십시오. 나 결정 끝났어요. 총에 도착 가기 전에 찍어본 놈도 있다는 게 무슨 거야? 말도 아닌 노래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도착을 찍었니 안 찍었니 말 같은 소리를. 좀 특이하시네 이거. 아이고. 조합은 중도금 금융비용 160억 일반 분양 중도금액은 나중에 수입에 잡혀있으니까 시비 안 할게요. 공사비 물가 상승 비용 107억. 이거 뭐야 이거? 물가 상승은 왜 짜고나서 여기다가 도구받아고 그냥 했으면 도구하면 되지. 물가 상승비까지 여러분이 이런 조합도 많지 않습니다. 아직 안양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악랄하네. 네? 악랄하다고. 네, 악랄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용창 조합원님들이 섬세한 것이 시공사 입장을 생각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물가가 오를 것도 우리가 다 계산해 줬으니까 니는 집이나 잘 지어서 걱정 말고 돈도 내가 먼저 줬구만. 네가 계약서만 쓰면 들어오는 대로 다 너부터 줄 테니까 집 잘 지어고 물가 올라가는 결정을 내가 그래서 이미 다 잡아놨어. 107억 용창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조합의 그 하자가 좀 있나요? 그 지역이 좀 모자랍니까? 안양에서 내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미분양 촉진비로 미분양 대책을 50억 잡아놨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가 그 좀 못난 딸내미 식구를 갈 때면 키 하나씩 주잖아요. 그게 50억이야. 그래서 내가 좀 처짐인지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감각이 없어서. 미분양 대책비 50억.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뭐 행운의 황금 열쇠를 몇 장짜리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잡아놓은 거. 얘들이 호원도 쫓아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호원요? 볼 걸 봐야지. 왜 호원을 봐요?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호원 재밌는 동네예요. 100% 되고 남았다는 호원 정말 재밌는 동네예요. 아 기반이 시설 여러분이 아까 한 60억 가량 사실상 제대로 했더라면 뻥튀기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속상할 때는 뭐 호원도 있는데 하고 위로를 받으시면 호원은 훨씬 더 튀겠습니다. 네, 금액이 더 돼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는 호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덕천은 7억을 튀겼다가 제가 하도 지랄해서 그 이제 다시 확인할 겁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켜내려고 모르겠습니다. 자, 예비비 176억. 이렇게 뭐 시공사가 혹시 시공사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물가 상승 이자까지도 다 비용까지도 해놨는데도 불구하시고 아직도 혹시나 또 뭐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놨는데도 못 챙긴 게 있을까 봐서 예비비를 176억이나 해놨습니다. 세네. 예비비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준비해놨어. 그래도 내가 못 챙긴 게 또 있을까 봐 176억이나 잡아놨어. 자 그러면 아까요 이주비 금융비용을 그리고 나눠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주 금융비용이 아까 160억이었나요? 얼마였나요? 그래서 이자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164억. 자 그런데 이주비 금융비용에서 심각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안 했네요. 164억밖에 안 돼요. 중간에 파는 사람. 내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 여기 중에서 혹시 가격만 맞으면 나는 중간에 팔아야 된다는 분 안 계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뭐 필요 이상으로 팔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여러분은 내가 입주 때까지 이자는 내가 다 낼 테니까 너는 사가세요 이런 겁니다. 이주 이자는 미리 나게 당했잖아요. 164억. 비례율이 떨어져 있잖아요. 미리.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중간에 파는 놈은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사는 사람한테는 내가 끝날 때까지 이자를 다 내가 내기로 이미 다 분담금을 반영해버렸으니까 너는 사가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은 중간에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죽겠다고 못 사겠다고 막 확 끼면 내놓는 물건이 있어요. 그거 사면 돈 벌어요. 왜냐? 다 반영돼갖고요. 실제로 딱 입주하면 몰라요. 그렇지 맨 처음부터 사갖고 속 쌓일 필요가 없어요. 실망 매물을 사주면 진짜로 좋아요.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다 계산해놨어요. 꼼꼼하게. 이자도 미리 계산해놨고 다 계산해놨어요. 그런데 사면 얼마나 이익이에요. 그게 반영돼서 평가가 이만큼 전화돼 있잖아요. 입주 때까지 이자도 사업 이자뿐만 이주비 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 이자도 470억 다 내가 내기로 돼 있잖아요. 반영이 돼갖고 비율이 이만큼 떨어졌잖아. 이미 반영돼서. 그런데 내가 착공 오자마자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고 파는 거야. 사는 놈은 좋죠. 파는 놈은 정말 억울해.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끝날 때까지 다 물기면 이미 다 반영돼하고 내 가치에. 그래서 비례율이 100이 된 거야. 심지어 예비비도 내가 170% 해놨으니까 너는 사기만 하면 돼. 정신이 좀 드셔? 아니요 아까 얘기 추가 분담금 얘기했잖아요. 추가 분담금.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걸 다 거치면 이런 비용들이 비례율이 20-30% 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런 위기가 엄청난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가면 한번 처음 때릴 때 반항하지 않으면 또 팬다고 내가 약간 얘기했죠. 맞아요. 아직 멀었어요. 왜 ABB까지 해놨는데 이것도 다 닦아쓰고 대부분의 조합은 입자할 때 또 패요. 그때는 빼도 밖에 못하거든. 얼굴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은 안양이 나만 들어가니 안양이 다 그러지.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모이면 1, 2, 3, 4등을 갈라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등수에서 결코 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종류가 촘촘하게 있어요. 지하 매설물 측량도 있는데 뭐 그건 처음 봤어요. 안양에서도 전국에서도 우선 지하를 어떻게 측량하는 기술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레이저 측량 기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하 측량 기술이 있다면 저 메론 같은 게 뭐죠? 싱크홀이니까 안 생겨야 되는데요. 그거를 딱 측량하면 제가 어디다 뭐 비어있는지 다 보여야 돼. 제가 그런 기술 잘 몰라서 무식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만으로는 전쟁이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사업비 구조를 보면 대단히 섬세하고 치밀하게 잡혀져 있고 미분양 촉진 그다음에 예비비 그다음에 거시기도 한 30억이고 등등 되게 촘촘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비례율이 100이 넘지 않게 하겠다는 누군가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아세요? 네. 그냥 견딜만 하죠? 네. 견딜만 하면 뭐 견디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비례율 100을 그림같이 안 맞춰요. 어느 조합은. 여러분들의 계산법 눈에서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종전평가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짜 사업비나 불필요한 사업비를 많이 잡아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결론은 버틴 거예요. 100에다 맞춥니다. 모든 업체들이 그림처럼. 그래서 안 맞으면 ABB를 빼면 됩니다. ABB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돈이죠. 거시기보다 더 거시기한 돈이에요. 거시기도 믿을 수 없지만 ABB야말로 ABB요? 물어보면 그거 굉장히 멋지게 얘기합니다. ABB는 말 그대로 ABB에서 안 쓰면 돌려주게 합니다. 부족하면 내가 그때 줄게 그러지 뭘 연병한다고 미리 대놓고 안 쓰면 돌려줄게 어딨어요. 중간에 박살을 어쩌라고. 필요하면 그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내가 ABB를 누굴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자, 이자 475억이면 자, 보세요. 그 이자 계산법을 어떻게 했는지 근거가 있어요? 이 집 이자 164억이면 너 얼마 받았어? 통장은 조합이 관리해요.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 가서 직접 신고를 뭔지 잘 몰라요? 박근혜처럼 잘았어요? 은행 거래 안 해봤다던 그 사람. 그렇게 잘았으면 내가 은행을 거래 안 해보니까 조합장이 대신 해줘야지. 어떤 거에 나는 알아서 돈만 얘기해. 그럼 통장은 네가 들고 있어. 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가계 경제는 그렇게 운영 안 하시잖아. 그런데 그 금액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다 모여서 네 대출받는 거 얼마냐고 다 합쳐갖고 이자 계산하는 문제는 몰라요. 여기에 나와. 그런데 여러분이니까 신과 내통하는 여러분들이나 알지 저 같은 사람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설명을 하면서도 근데 그런 걸 나한테 설명 들어. 영업하신 분들이 나한테 설명을 듣겠다고 그런 게 더 이상해요. 난 지금 보면서 대부분으로 설명을 못 해냈잖아요. 짐작스러운 얘기만 하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나 자신 있게 몇 가지는 설명할 수 있죠.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원을 설득하기보다는 자, 조합원은
운명적으로 엮인 공동체입니다. 억울하면 조합원을 설득해야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당하고, 그때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격형도 있고 호언도 있는데, 호언은 우리보다 알고 뭐 훨씬 심하다더만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언의 사업비나 격형의 사업비나 비상 이동 사업비를 다 제가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는 못 고치면 나보다 더 새끼 걸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호흡 거를 처음부터 봐보면 조금 위로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셀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이 여기에 여러분들 아닌 다른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이나 협력 측 쪽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발 욕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귀찮습니다. 이제 그만 먹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